자, 오늘은 2차원 평면상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운동이죠. 물리 1과 물리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 1에서는 직선상의 운동만 나온다. 근데 이제 물리 2에서는 이제 직선상의 운동에서 1차원상의 운동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2차원 평면상의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물리 1에서 배웠던 1차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2차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낙하시게 되면 세상을 쭉 끌어내게 되겠죠. 그때 공기 저항이나 뭐 마찰을 다 무시한다고 한다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 일반적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이 g를 10m/s 제곱으로 잡고 계산하죠. 그렇게 됐을 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길이가 10인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3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얼마나? 3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3초 뒤에는 가속도가 10이라는 말의 의미는 1초에 10씩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3초 뒤에는 속도가 30이 될 겁니다. 그럼 30m/s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한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동 거리, 변이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45죠. 45. 그래서 45m만큼 낙하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라 공식으로 적용해보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시계에 집어넣어서 변이 S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변이 S 처음 속도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도 제로죠?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고 2분의 1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10,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3초 3의 제곱 계산을 해보면 90이 절반이니까 45 공식으로 인해서도 45m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였을 때도 이제 45m가 나오게 되죠. 조금 복잡한 얘는 조금 자유낙하는 너무 단순하고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 하나만 더 물리 1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 볼까요? 어떤 높이가 되는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곳에서 공을 위로 던져 올렸다. 위로 던져 올렸더니 공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슉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몇 초가 걸렸냐? 몇 초가 걸렸다고 해볼까요? 몇 초가 걸렸다고 해볼까요? 7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공을 던진 뒤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총 7초가 소요되었다. 7초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던져 올린 공의 속력은 얼마냐? 던져 올린 공의 속력은 30m/s로 공을 던져 올렸다고 해봅시다. 30m/s로 공을 던져 올렸더니 쭉 올라가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물론 이제 언덕 이 빌딩에서 약간 비껴나서 이렇게 옥상에 아주 모서리에 끝에 위치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공을 던져 올렸겠죠? 정확하게 연지기로 던져 올렸더니 공이 올라가서 쭉 떨어져서 공기장 마찰을 감시했을 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7초 걸렸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높이는 얼마냐? 이 건물의 높이 H는 얼마냐? 자, 이거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보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등가속도는 방정식 공식. 자, S는 아까 썼던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상황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식 있죠. 자, 등가속도는 방정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적어봅시다. V는 V0 플러스 AT, 이 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 다음에 S는 요 식이 있죠. 자, 세 개 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이 세 개의 식을 적용할 때
시간 t는 스칼라다. 시간 t는 크기만 갖는 값이다. 하지만 나머지 값들, 가속도라든가 s는 변입니다. 이 전부 다 나머지는 벡터다.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에서는 방향이 매우 중요했었죠.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할지 그 기준이 되는 플러스 방향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뭐 위쪽을 플러스 해라, 오른쪽을 플러스 해라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 풀이하는 사람이 그 플러스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다 외우고 있을 테고요. 이 공식에서 부호를 유의해서 적용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으니까 이 식을 적용해 주면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전체 과정이 공을 던진 다음에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전체 과정이 등 가속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공을 던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공의 가속도의 방향은 어딘가요? 아랫방향이죠. 꼭대기에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즉 속도가 0이 되었을 때 공이 작용하는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가속도로 작용합니다. 일정한 크기로. 내려가는 동안도 마찬가지로 중력가속도 G만큼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떠난 공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오로지 다른 것 없이 오로지 중력만 받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 올린 순간부터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부호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어느 쪽 방향을 부호 설정해 줄까요? 플러스를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어느 쪽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맨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적용해 줘야 돼요. 자, S는 얼마인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변이 S 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것이고, 자, 처음 속도가 30입니다. 플러스 30입니다. 위쪽 방향이니까 30 곱하기 걸린 시간. 문제 나왔죠? 전체 과정이 걸린 시간이 10초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7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가속도가 뭐냐? 이 전체 운동 과정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으로 10이 되겠죠? 아랫방향은 처음에 설정한 플러스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t초다. 총 걸린 시간 t초는 7이죠? 그래서 7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값이 얼마 나올까? 자, 210 플러스 210이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49에다가 5를 곱해주는 거죠. 5를 곱해주면 얼마인가요? 4, 25, 225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25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주면 쌤이 9구단을 잘못 외웠습니다. 77에 49죠? 77에 49.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자, 77에 49. 그래서 49 곱하기 5에서, 45. 24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45. 자, 그러면, 자, 계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되고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거는 이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35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높이는 35m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원상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1차원상의 운동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물리2에서 2차원의 운동, 평면상에서의 운동도 아주 쉽습니다. 단순히 X축, Y축으로 나눠서 두 번만 해준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성해서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럼 2차원 운동으로 들어가서 2차원
운동의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V0의 어떤 임의의 속도 V0로 공을 비스듬하게 던져 올렸습니다. 이 각도는 얼마냐? 각도는 세타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던져 올렸습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딱 떨어질 겁니다. 바닥에 떨어질 텐데, 이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죠. 공중에 머무른 채공 시간은 얼마냐?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의 2배가 되겠네요. 양쪽은 대칭이 되니까. 채공 시간이 얼마가 되냐?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을 어떻게 되냐? 즉, 이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 H. 최고점 도달 높이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이 수평 도달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이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0의 속도로 세타의 각도, 지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렇게 던졌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속도를 두 개로 분해줍니다. 수직 방향의 속도와 수평 방향의 속도로 분해해서 이 속도 대신에 두 개의 속도로 분해해서 수직 방향의 운동은 수직 방향 운동대로 따로, 수평 방향 운동은 수평 방향 운동대로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벡터 분해해서 이거 했었었죠. 자, V0 세타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V0분의 이걸 X라고 한다면 V0분의 X니까 X라고 하는 거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V0 코사인 세타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 다음 수직 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은 V0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속도 성분을 두 개로 분해해서 나눠서 생각해 준다. 그 다음에 공이 이렇게 움직일 때 수직 방향은 어떤 운동 하는데, 수직 방향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수직 방향 운동은 위로 던져 올린 운동이죠. V0 사인 세타의 속도로,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로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이 됩니다.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운동이고,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만큼 마이너스 G만큼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고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G만큼의 가속도를 갖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할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습니까? 안 받죠? 수평 방향으로 공기저항 마찰 감시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의 등속도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매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사진을 찍어보면 공의 운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4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가게 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가는 거리가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점점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물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의 높이, 이 최고점 도달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 수평 방향의 운동과 상관없이 수직 방향만 보면 됩니다. 수직 방향의 V0 사인 세타에 의해서, 수직 방향의 속도에 의해서 최고점 도달 높이 하고 채공 시간, 공중에 머무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V0 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수평 방향의 속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과 최고점 도달 높이는 수직 방향의 속도에 비례, 수직 방향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생님이 이따 정리를 해줄 텐데, 요것과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셋 중에 하나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채공 시간을 먼저 결정해 볼까요? 그렇죠? 채공 시간을 먼저 결정해 봅시다. 채공 시간, 공중에 머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인데, 그것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인 운동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을 그래서 2배이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점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V0 사인 세타에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런데
연직 상방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중력과 속도 운동이란 말입니다. 속도가 1초에 g만큼씩 줄어드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를 이 v0 사인세타가 30m/s였다고 한다면 몇 초 뒤에 최고점에 도달하겠습니까? 3초 뒤에 최고점에 도달하겠죠. 이 속도가 60m/s였다고 한다면 연직방의 속도가 60m/s였다고 한다면 6초 뒤에 속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45m/s였다고 한다면 4.5초 뒤에 최고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속도 v0 사인세타였다고 한다면 이걸 10으로 나눈, 근데 10이 해당하는 게 중력과 수치이기 때문에 최고점 도달 시간은 뭐라고 할 수 있냐? g분의 v0 사인세타.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면 이게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공 시간 어떻게 됩니까? 최공 시간은 이 시간의 2배죠. 그래서 g분의 2v0 사인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최고 시간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최고점 도달 높이 이 h를 결정해 보죠. 자, 이 h는 수직 방향 운동만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 수직 방향에 v0 사인세타에 의해서 이 높이가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자, 우선 수평을 지워보고요. 수직 방향의 운동을 분석해서 h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래프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방향의 운동에 대한 y축 방향의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냐? 처음 속도가 v0 사인세타였죠.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등가속 운동하니까 일정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때가 바로 최고점에 도달할 때죠. y축 방향의 속도가 제로가 됐을 때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다? g분의 v0 사인세타이다. 그러면 처음 속도 알고 시간 아니까 이 그래프와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두 개 곱해서 2분의 1 해주면 면적이 나올 테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수직 방향, y축 방향의 변이 해당하죠. 그래서 최고점 도달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두 개 곱해서 2분의 1 해준다.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벌써 두 개를 구했습니다. 최고 시간과 최고점 도달 높이 이 두 가지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두 가지를 구할 때까지 수평 방향의 속도는 고려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되었죠?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기의 모음 시간과 최고점 도달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수직 방향의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세요. 근데 이제 수평 도달 거리는 두 가지 다 의존이 됩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이냐? 수직 방향의 속도가 얼마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바로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르야 멀리 가겠죠. 수평 방향 속도가 빨라야 될 테고 또 공기에 머문 시간이 길어야죠. 오랜 시간 동안 공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수평 방향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는 이 두 가지 속도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지우고 이제 수평 방향에 대한 시간 한번 해볼까요? 수평 방향 등속도 운동하죠. 그럼 수평 도달 거리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값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속도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공중에 머문 시간, 공중에 머문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g분의 2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g분의 v0 제곱, v0가 곱해지고 v0 제곱,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너희들 나중에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사인 2세타와 같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구하게 됐습니다. 최고 시간, 최고점 도달 높이,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지를 꺼내놓고
선생님 설명을 쭉 한번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뭐 참고하지 않은 상태로 다 덮어버리고 처음 속도가 v0고 그 다음에 경사 이 던지는 수평과 이동 각도 속도 성분이 세타라고 했을 때 v0라고 하고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유도할 수 있는지 직접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3분 뒤에 반드시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수평 도달 거리가 나왔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반에서 공을 던집니다. 수평반에 대해서 공을 던지는데 던지는 속도 V0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V0의 크기가 일정한데 이 크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각도, 세타를 변화시켜가면서 던져줄 때 어떤 각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V0 값이 상수입니다. 당연히 중력가스 거치도 상수죠. 그럼 이제 변수가 세타밖에 아닌데 세타가 이 안에 들어가서 사인 2세타 값을 구해서 곱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사인 값의 최대값은 얼마죠? 1입니다. 사인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인데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그러니까 사인 값이 1이 되는 각도는 얼마입니까? 90도죠. 즉 사인 90도가 최대값으로 1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타에 얼마가 들어가면 사인 90이 됩니까? 세타에 45도가 들어가면 사인 90도가 되고 그때가 최대값 1이 될 테니까 그때가 수평 도달거리가 최대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45도로 공을 던졌을 때 최대로 멀리 나간다.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그러면 그렇지 않게 던진 거 이렇게 던진 건 그보다 더 조금 가겠죠. 이 아래쪽으로 던진 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더 적게 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인 30도하고 같은 값, 사인 30도하고 같은 값이 뭡니까? 180도에서 30도를 뺀 만큼 사인 파이 마이너스 30도와 같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습니다. 사인 세타와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에 있는 각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인 값에 이 각도에 해당하는 값에 더해서 180도에 해당하는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에 있는 세타는 수평 도달거리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것은 2세타니까 이 세타 값이 더해서 180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세타는 세타끼리 더해서 90도가 나온다는 거죠. 즉 30도로 공을 던졌을 때랑 30도로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나간다면 60도로 공을 던졌을 때도 수평 도달거리는 같게 나온다는 거죠. 80도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진다고 한다면 10도로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던지는 각도 세타가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던지는 두 개의 각은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백지를 꺼내놓고 이 부분들을 다시 유도를 여기까지 이 그림까지 유도를 한번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